8,6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파업에 이겼다며 환호하던 사이 금호타이어는 광주를 버리고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내 재건이 아닌 해외 공장 신설 확정.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에 대한 자본의 냉혹한 손절 선언입니다. 노조가 투쟁에 몰두할 때 기업은 짐을 쌌고 수천 개의 일자리는 날아갔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폴란드의 낮은 인건비와 높은 효율은 한국을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삼성, 현대차, LG까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합니까? 기업이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8,600억 원. 오늘부로 대한민국 경제장부에서 삭제된 금액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광주라는 도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남부 경제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거대한 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제 한국 땅을 밟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 오폴레로 날아갔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국내 증설을 포기하고 유럽 공장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기업의 당연한 해외 진출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순진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진출이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처한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강성 노조라는 삼중고에 지친 자본이 던진 냉혹한 손절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험한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업은 결국 한국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공장은 뜯어서 옮길 수 없으니 파업을 하면 사측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투쟁가를 불렀고 지자체는 규제라는 칼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자본은 아무도 모르게 짐을 쌌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업은 승리했는데 일터가 사라졌습니다. 임금 인상안의 도장은 찍었는데 월급을 줄 공장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8,600억 원이 폴란드에 뿌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공장에 들어갈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 그 주변에서 먹고 살 수만 명의 자영업자, 그리고 지자체에 들어올 막대한 세금까지 모조리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애국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이라는 냄새를 쫓아 흐를 뿐입니다. 한국 광주 공장은 낡았고 부지 이전은 수년째 정치권 싸움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은 살얼음판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제발 와달라며 세금을 깎아주고 땅을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어디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신화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뼈 아픈 팩트만 골라서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금호타이어의 폴란드행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 SK. 당신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돈이 왜 자꾸만 밖으로 새 나가는지. 이것은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 닥쳐올 당신의 해고 통지서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8,600억 증발 사건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제조업 엑소더스의 추악한 진실을 해부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본론 1. 계산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폴란드 오폴레. 지도에서 찾아보면 독일 국경 근처의 평범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요새입니다. 금호타이어가 8,600억 원을 들여 짓게 될 이 공장은 단순한 타이어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방영 300km 이내에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현대차 체코 공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류비가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타이어를 만들어서 트럭에 실으면 당일 내로 현대차 조립 라인에 도착합니다. 배를 태우고 통관을 거치고 파업으로 항구가 멈출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무혈입성의 루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8,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장부의 가장 아랫단, 바로 고정비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폴란드의 제조업 평균 시급,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싼 게 비지떡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이미 유럽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과 동유럽의 저임금이 결합된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노동 시장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임금은 기본값입니다. 여기에 경직성이라는 치명적인 옵션이 붙습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는 불가능에 가깝고 라인 하나를 바꾸려 해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나사 하나 풀 수 없습니다. 금호 타이어 경영진이 바보가 아닙니다. 광주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개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비는 최신식이 될지 몰라도 그 설비를 돌리는 사람과 제도는 19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효율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정부가 나서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며 전력망과 도로까지 깔아줍니다. 한국에서는 공장 하나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에 1년, 주민보상 문제로 2년, 지자체 인허가로 또 1년을 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매년 파업 머리띠를 두르는 한국 공장에 돈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혜택을 주며 어서 오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폴란드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애국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의 영역입니다. 자본은 물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흐르기 쉬운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은 지금 자본이 흐르기에 너무 험준하고 막혀 있고 비쌉니다. 금호타이어의 폴란드행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고비용 저효율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본론 2. 늙어가는 공장, 멈춰버린 시간. 시선을 돌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974년에 지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 50살이 넘었습니다. 설비는 낡았고 건물은 노후화됐습니다. 생산 효율은 바닥을 깁니다. 회사는 10수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공장을 옮기자. 외곽으로 나가서 최신식 설비를 들이고 제대로 해보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광주 공장 이전 프로젝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는 생산성을 높여서 좋고, 노동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해서 좋고, 지자체는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세수를 확보하니 좋습니다. 윈윈윈 게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지용도 변경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걸려 5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회사는 공장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광주시는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며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들은 표 계산을 하느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골든타임은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5년 동안 세계 타이어 시장은 격변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경쟁사들은 공격적으로 해외 거점을 늘렸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서 있었던 꼴입니다. 국내에서는 낡은 기계를 돌리며 근근히 버티고 신규 투자는 꿈도 못 꾸는 상황. 그 답답함 끝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번 폴란드 행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속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인허가를 기다리다가는 말라 죽는다. 차라리 말이 통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빠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고 나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8,600억 원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돈이 광주 한평 빅그린 산단에 투자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건설 경기 부양 효과만 수천억 원, 신규 채용 수백 명, 협력업체들의 낙수 효과까지 합치면 조 단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기회가 공무원의 도장갑과 정치인의 눈치 보기 때문에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살인입니다. 기업의 투지 의지를 꺾고 지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만 탓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불편한 진실은 공장 안 노조 사무실에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입니다. 그들의 투쟁 역사는 화려합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파업을 불사했습니다. 2018년 회사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될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법정 관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노조는 해외 매각 결사 반대를 외치며 드러누웠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밥그릇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서슬 퍼런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임금은 올랐고 고용은 보장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조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 지금 있는 공장에서는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지만 그 하지만 뒤에 숨겨진 문장이 무서운 겁니다. 네, 새로운 투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소리 없는 복수입니다. 기업은 노조와 싸우는 대신 조용히 짐을 싸는 쪽을 택했습니다. 시끄럽게 구조조정을 하느니 자연 감소분을 채우지 않고 신규 물량을 해외로 빼돌리는 고사 작전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노조는 승리에 취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일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 것은 현재의 낡은 일자리뿐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10년 뒤, 20년 뒤 후배들이 일할 미래의 공장은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완공되는 2027년, 금호타이어의 주력 생산 기지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광주 공장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겁니다. 물량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가동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면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를 검토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때 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공장 사수를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본지는 유럽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공장이 돌아갈 때나 위협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공장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순간 파업은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임금 협상에서 이겼지만 일터를 잃게 생긴 아이러니. 노조가 쟁취한 것은 승리컵이 아니라 텅 빈 밥그릇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에서 조용한 탈출 엑소더스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보십시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전기차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기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한국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 규모와 속도를 비교하면 무게 중심은 명백히 북미로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투자액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SK온, LG에너지 솔루션,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북미와 유럽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 때문에 현지 생산이 필수다. 맞는 말입니다. 대외 환경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한국이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라면 규제가 없고 노동 유연성이 높고 세금이 싸다면 기업들이 굳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R&D 센터와 최첨단 라인을 해외로 옮기려 할까요? 지금 한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사 간판과 소수의 연구 인력, 그리고 자동화된 소규모 라인뿐입니다. 수만 명을 고용하고 식당 상권을 살리고 원룸촌을 채워주던 거대한 생산기지로서의 한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산업 공동화 헐로윙 아웃라고 합니다. 제조업의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싹 빠져나가는 현상.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조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한국 경제도 괜찮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이 아니어도 돈을 벌 곳은 널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여러분의 자영업은, 여러분의 부동산은 한국이라는 땅에 묶여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황폐화된 지방 도시와 세금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금호타이어의 8,600억 원 증발 사건.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력적인 투자처에서 탈출해야 할 침몰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는 해외로 나가는 반도체 장비와 설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티켓에는 편도 원웨이라고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본의 뒷모습, 우리는 지금 그 쓸쓸한 배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600억 원, 이미 비행기는 떴습니다. 낙수 효과는 폴란드 오폴레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돈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떠나면서 남긴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공장을 돌릴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글로벌 자본이 대한민국에 던진 사망 선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결국 우리 곁에 있겠지. 설마 삼성, 현대차가 한국을 버리겠어? 이것만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조국도 없습니다. 그들은 애국심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과 이익이라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없는 땅에 공장을 짓는 것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배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기업이 공장 하나를 지으려 하면 온갖 시민단체가 달려들어 현수막을 겁니다. 지자체장은 표 계산하느라 인허가 도장을 숨깁니다. 노조는 내 밥그릇을 더 내놓으라며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웁니다. 정부는 낡은 규제 덩어리를 끌어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이라는 헛소리만 반복합니다.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제조업 공동화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착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재벌 개혁을 외치며 옥죄는 동안 그 착취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노조, 깨끗한 환경, 규제 없는 세상? 아닙니다. 그저 일자리 없는 도시와 세금 없는 지자체 뿐입니다. 폴란드의 공장이 완공되는 순간 그곳에는 수천 명의 가장이 출근을 하고 그 월급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할 것입니다. 그 평범한 행복이 원래는 광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우리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자리는 투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삭발을 한다고 해서 없던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오직 투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리고 투자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그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 따위 필요 없다며 텅 빈 공장에서 정신 승리만 할 것인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쪼그라든 세금으로 연금을 메우느라 허리가 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사람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에 아파트 값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호타이어의 폴란드행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의 구멍이 뚫렸다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은 현대차, 그 다음은 삼성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8,600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이 증발할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회사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그 기업이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